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월드컵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16강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의 도전도 함께 마감이 됐지만 다들 잘했다며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신문들이 우리 선수들의 남은 여정을 정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쪽에 한겨레 신문은 과정을 보는 즐거움이라면서 벤투호의 4년을 정리했고요. 아래쪽에 동아일보는 4년 뒤가 더 기대된다면서 앞으로의 희망이 담긴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4년 3개월 동안 벤투 감독이 했던 말을 몇 가지 전하면서 선수들에게 결과를 내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대한 믿음을 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크다면서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벤투호의 노력은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 축구팬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우리 팀이 지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못하면서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였다라면서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잘하고 졌기 때문에 절대 죄송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벤투호가 거둔 가장 큰 성공은 16강 진출이라기보다는 과정을 보는 즐거움을 일깨워준 거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4년 뒤가 더 기대된다면서 주요 선수들의 사진과 또 나이를 함께 싣고 있었는데요. 김민재, 황희찬 26, 백승호 25, 조규성 24, 이강인 21.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축구대표팀의 중심이 될 선수들의 나이인데요. 일부 선수들은 지금 해외 진출 또는 더 큰 팀으로의 이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4년 뒤면 34이 되는 손흥민 선수 역시도 대표팀이 필요로 할 때까지 한 몸 바쳐 뛸 생각이 있다라면서 다음 월드컵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조금 더 완성된 우리 대표팀 4년 뒤에 볼 수 있을지 그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또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인데요. 다음 기사를 보면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임기라고 제목이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이번 16강은 이전 두 번의 진출 때와는 조금 결이 달랐다면서 그 비결로 벤투호에 대한 믿음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 기사 중앙 확대되는 모습 보면은 역대 대표팀 감독의 재임 기간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가장 짧은 때는 딕 아드보카트 감독 9개월부터 저는 거스 히딩크 감독도 좀 오래 맡은 줄 알았는데 19개월 정도 맡았었고요. 네. 대개 1, 2년 정도 짧게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은 52개월,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우리 축구에는 다소 낯설다고 할 수 있는 빌드업 축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또 축구협회도 믿음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월드컵을 맞이했다면서 이번에는 4년을 차분히 기다리며 그 감독의 철학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한 게 중요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기사는 우리를 이긴 브라질의 치치 감독도 6년, 지난 대회 우승국이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도 10년 동안 팀을 이끌고 있다면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이 물러나고 새로운 감독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에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개 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한 일본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었는데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역습 중심의 전략을 짠 모리아스 감독은 일본다운 축구를 정립해달라라는 요구에 잘 응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일본 축구협회가 재계약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2년 동안 재계약을 한 후 성과에 따라서 다음 월드컵까지 2년 더 연장하는 2+2 옵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재계약이 성사될지 또 그럴 경우에 일본 축구대표팀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에도 역시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가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지에 요즘에 논란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이 보이콧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에는 제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이콧 안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형평성이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한다라는 이유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주에서 보이콧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체 3,300여 개 커피 전문점 중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인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저렴하고 인력을 적게 쓰는 매장이어서 바코드를 붙이거나 컵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걸 힘겨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지만 프랜차이즈는 아닌 대형 매장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몰릴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컵을 받은 곳에만 반납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이콧에 대해서 제주도 관계자는 카페 내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거나 공공 반납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 지역의 종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환경 보호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실효성이나 형평성 논란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그 민원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 경기 양평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오부터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게 휴식을 주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대구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다가 시범 시행 후 10월에 운영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 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노조 측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있기 때문에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한꺼번에 쉬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대 근무나 유연 근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욕설을 하거나 악성 민원을 넣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과 인천 등 점심시간에 직장인 민원이 몰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12월 달에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관련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 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번 달 중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말정산에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입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월세 거주지로 변경해야 연 750만 원 한도까지 최대 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역시도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도폭이 넓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생활 지출, 또 기부금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함께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목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12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공제 비중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못 챙긴 부분 챙기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